네, 저희가 앞서서 사우디 외교의 약진 그리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친구 찾기의 중요성을 말씀드렸습니다만 최근에 있었던 몇 가지 국내의 일 역시 한국이 중국과 미국 사이에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 것인지에 대한 생각거리를 던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 아시는 것처럼 주한 중국 대사의 관저에서 있었던 14분 발언록 낭독 때문에 여러 가지 외교 파장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오늘 이재명 대표가 관련해서 나도 그 자리가 마땅치 않았다는 개인의 생각을 소견을 밝혔습니다. 관련된 소식 하나씩 보겠습니다. 먼저 그 서울에 있었던 주한 중국 대사관 관저의 만찬 자리 그 시작 장면부터 보겠습니다. 경제가 매우 많은 곤란에 봉착하고 있다. 중국 정부에서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오늘 좀 부탁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재명 대표께서 저는 한 몇 번 만났습니다. 중국에서는 1회 만나면 2회 만나면 3회, 4회 만나면 친구라고 그런 말이 있는데 제가 그렇게 친구로 생각해서 그래도 솔직히 몇 가지를 아까 말씀 올리겠습니다. 네, 지금 보신 대로 솔직하게 몇 가지를 말씀드린다면서 준비해온 원고를 쓱 집어드는 장면까지 봤습니다. 저희가 정리를 했는데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한국과 중국 관계가 어렵다. 그 책임은 중국에 있지 않다. 한국과 미국을 가리키는 것 같고요. 대중 무역 적자가 어마어마하게 늘어났는데 그거는 탈중국화는 한국이 그 원인이다. 중국은 아무 잘못이 없다. 이렇게 얘기했고 또 하나 쌍중단. 지금 남북관계나 북한 핵 문제를 하려면 북한은 도발을 중단하고 한국과 미국은 동맹으로서의 합동 군사훈련을 중단하는 둘 다 중단하는 쌍중단을 하자 이렇게 세 가지를 말했습니다. 저희 패널께 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장유미 변호사 오셨는데 이 중에 하나를 좀 골라서 나 이 사안 이렇게 본다. 좀 코멘트를 부탁드립니다. 중한관계의 어려운 책임 중국에만 있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은 지금 한미일 체계가 굉장히 공고해지는 건 긍정적입니다. 평가할 만한 부분이 있죠. 네. 거기에 반해서 북중러와 관련해서 우리가 견제와 적대시 정책만으로 이런 외교의 성과를 낼 수 있을지는 상당히 의문을 표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네. 중국을 적으로 돌릴 수는 없습니다. 당연하지만 우리 경제와도 굉장히 많은 부분이 밀접하게 연관이 돼 있고 그렇다면 과거에 보수 진보할 것 없이 여러 정부들이 중국과의 관계 설정을 어떻게 해나왔는지와 관련해서 네. 윤석열 정부가 좀 참고할 사안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김정일 교수님은 어떻습니까? 이 대사의 역할은 양 국가의 우호증진이라고 비엔나 협약에서 정하고 있죠. 그런데 네. 중국 대사 발언은 한국의 외교 정책을 비난했다는 점에서 대사 본연의 역할을 망각했다고 봅니다. 외교 결례라고 할 수 있는 수준이고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는 한국을 우습게 본다는 불쾌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수준이었죠. 한편으로는 이러한 발언에서 한국의 외교 정책의 중심을 미국, 일본으로 변화시키는 것에 대해서 중국이 초조함을 느끼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걸 좀 느낄 수 있기도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제가 알기로는 그 정치 감각이 좋아서 민주당의 대선 후보까지 됐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좀 전략적 판단을 좀 잘못하신 것 같아요. 네. 세 가지 측면에서 그런데요. 첫 번째는 중국 대사가 한국 정부를 비판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제공을 해줬죠. 미디어의 중심에 서게 만들어줬습니다. 두 번째로는 외교를 이제 정쟁의 수단으로 사용을 했는데요. 큰 정치가가 되고 싶은 정치인이라면은 하지 말았어야 할 행동이라고 봅니다. 미국의 유력 대선 주자들이 반드시 따르는 철칙이 국익을 위해서 정파 간의 협력은 마다하지 않는다는 것은 너무 잘 알려진 사실이고요. 하나 예를 더 들자면은 프랑스 미테랑 대통령이 이제 1986년 총선에서 이제 지자 야당 대표였던 이제 시라크를 총리로 이제 임명을 했습니다. 이게 네. 이제 잘 알려진 동거 정부의 시작인데 시라크는 2년 동안 이제 총리직과 다수당의 지지를 받는 점을 이용을 해가지고 대통령의 이제 발목을 잡았었습니다. 특히 이제 외교 정책에서 불협화음이 심했었는데요. 결국 2년 뒤 대선에서 미테랑이 시라크를 이겼었죠. 어느 때보다 4강 외교 전략을 치밀하게 짜야 될 때 정쟁을 이제 자꾸 외교 정책을 정쟁의 중심으로 삼게 된다면 국민들이 빈축을 할 가능성이 높아지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코로나 이후에 반중 정서가 매우 심각해진 점을 좀 놓쳤다고 봅니다. 이는
최근에 논란이 된 이래경 씨 발언하고 결합해가지고 이재명 대표의 친중 이미지를 더 각인시킬 수 있는 문제점이 있죠. 그래서 제가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 외교 문제를 악용을 한다면은 그런 정치인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냉정한 평가를 할 거라는 말을 덧붙이고 싶습니다. 네. 예, 이재명 대표께서 이제 중국 대사를 갔는데 중국 네. 대사에 관해서는 양당 대표를 다 초청을 했는데 민주당에서는 응하고 네. 국힘에서는 응하지 않았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네. 여기가 문제되는 것은 중국의 베팅 패배하는 것에 베팅하는 사람 후회하게 될 것이다는 이런 외교적 발언이 조금 문제가 되지 사실 비공개 회담에서는 우리 지금 중국 정부가 중국 단체 관람객을 한국에 못 들어오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드 사태 이후로 네. 그런 것도 풀어달라 그런 여러 가지 경제 우호적인 말도 많이 했어요. 네. 우리 국민들이 보면 현재 정부는 일본에만 아주 치중을 하고 네. 중국에 덜 치중한다는 느낌을 받고 있기도 하고 미국은 최근에 중국 외교를 이렇게 경쟁하면서도 계속 관계 개선을 하는데 우리만 중국하고 척질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기회를 삼아서 우리도 좀 열심히 하고 있다. 네. 특히 우리는 지정학적으로 미일 중러의 중앙에 끼어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네. 우리는 외교를 함에 있어서도 시수 게임 하듯이 중심을 잡고 잘 파악해 나가 추진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는 건 조금 못내 아쉽습니다. 저는 그러니까 네. 이게 사실 지금 뭐 여러 가지 말씀이 나왔습니다만 제일 큰 문제는 잘못된 중국의 그 주장에 판을 깔아줬다는 겁니다. 지금 탈중국화 관련된 경제 얘기만 봐도요 내용이 틀렸습니다. 이게 한중 교역이 축소된 원인은 한중 간 무역의 구조 변화라든지 글로벌 공급망 변화, 또 중국의 코로나 봉쇄 정책 여파 같은 것들이고 결과적으로 그로 인한 한국의 탈중국화는 원인이 아니고 결과입니다. 그리고 사실 중국만 해도 그 사드 당시 한국에 대해서 경제 보복하지 않았습니까? 지금도 네. 사실 한한령 안 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런 식으로 잘못된 내용을 얘기하고 무엇보다 또 그 미국 승리에 베팅하면 후회할 것이다. 이것은 남의 나라 외교 정책을 건드린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인데 거의 위협적으로 볼 수도 있는 수준으로서 내정 간섭이 될 수 있는 것은 물론이고 양국 관계를 또 해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게 그 이재명 대표가 이런 판을 깔아준 것은 정부의 대일 정책을 비판하기 위해서 중국을 끌어들인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근데 이정은 논설 의견을 들으면 민주당 지지하던 분들이나 민주당 분들 좀 억울할 것 같아요. 예, 판을 깔아줬다고 보는 시각도 충분히 가능하겠습니다만 설마 주한 중국 대사가 이렇게 두터운 10장짜리 원고를 들고 와서 14분, 15분 동안 낭독하는데 그 내용, 길이도 길이지만 그 내용이 철저하게 한국에 비판적이고 한국 정부의 외교적 선택을 비판하는 중국적 관점을 얘기했단 말이죠. 근데 그게 또 그렇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네. 이게 15분을 읽었는데 사실 문제가 된 건 뭐였냐면 관저에서의 비공식 행사에 유튜브에 생중계가 됐다는 겁니다. 유튜브 생중계도 하고 채널 A를 포함한 여러 방송사 카메라를 다 오시오하고 카메라를 다 불렀던 거죠. 그렇죠.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중국의 전랑 외교, 늑대 외교라고 하죠. 그 거칠고 공세적인 외교가 더 심해질 것이라는 거는 그 굉장히 모두가 예상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국이 저렇게 하는 방식이 새삼스러울 것도 없거든요. 네. 작년에 그 박진 외교장관이 왕이 그 외교부장을 만났을 때 네. 이른바 5대 요구 조건이라는 걸 일방적으로 읊었던 거 기억하십니까? 네. 그런 식으로 중국이 이런 걸 반복해왔는데 그거를 미리 몰랐다? 그래서 이거를 생중계했다? 그거는 결과적으로는 그 책임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예, 이게 중국 친중국적으로 외교를 한 거는 박근혜 정부 때도 너무 친중국적인 외교를 해서 우리 혈맹인 미국에 소홀한 거 아니냐 하는 이런 비판도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윤석열 정부는 그 너무 친일적으로 하니까 중국이 지금 현재까지도 중국은 우리나라의 최대 교역국입니다. 네. 이 교역국에 있어서 어느 정도 나도 좀 잘 봐주시오 이러면서 한국 정부에 대해서 워낙 정부가 안 봐주니까 야당 대표에게도 이렇게 하소연했다 이런 넓은 마음으로 봐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싶습니다. 네, 실제로 이제 유튜브 생중계 관련해서는 당내에서도 좀 비판이 있었습니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말인데 좀 길긴 합니다만 좀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뭐 그게 유튜브 중계된 것 자체는 좀 적절치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당에서 그래서- 공식 채널을 통해서. 그 대사하고 이런 사적, 그러니까 약간 비공개적인 만남이거든요. 비공식적인 만남을 할 때는 관저로 와서 만나고 하는 건데 이걸 유튜브로 생중계한 것 자체는 글쎄요 하는 생각은 저도 들어요. 외교적으로 예. 이것이 그 동영상을 통해서 공개되다 보니까 이게 형식에 맞냐 안 맞냐 이런 논란이 생기는 거고. 그런데 이제 오늘 아침에 이재명 대표는 기자들한테 당연히 저 질문을 받았거든요. 14분 동안 가만히 앉아서 들은 그 장면과 관련해서 나도 좀 불편했다는 얘기는 했습니다만 좀 질문 좀 드리고 싶습니다. 누가 좀 네 분 중에 한 분 답을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며칠 전으로 돌아가 본다면 이재명 대표는 낭독을 시작한 싱하이밍 대사 앞에서 어떤 선택을 했어야 됐나요? 일단은 끝까지 다 들었습니다만 다른 선택이 가능합니까? 다른 선택은 사실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지금 민주당 내부를 취재해 보더라도 네. 이런 식의 뭐랄까요? 그러니까 예상하지 못했던 행동은 예측을 제대로 못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땅찮았다라는 이 대표의 또 워딩이 나온 것으로 보이고요. 네. 사실 한국말로 한국 시민들에게 국민들에게 상당히 중국의 입장을 강경하게 전달하는 이런 통로로 활용하고자 했던 의도는 읽혀 보입니다. 그리고 네. 통상적으로 이런 관저에 가는 거, 당대표실로 부른 게 아니지 않습니까? 네. 이런 경우에는 비공개로 하거나 아니면 모두 발언 정도를 공개하는 게 관행이기는 한데 네. 이게 당대표 일정이다 보니까 민주당에서는 유튜브로 이 부분을 실시간으로 공개하게 됐던 부분이 있고 네. 그러다가 사실 예측하지 못했던 부분이 나왔던 게 사실인 것 같아서 네. 그 순간에 어떤 선택을 그렇다면 그 말을 중단시키는 것이 맞는 것이 더 큰 후폭풍을 또 자초했을 수도 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지금 그 당시의 태도에 대해서는 뭐 비판할 여지는 좀 적어 보입니다. 사실 왜 방송을 하다가도 문제되는 발언이다 싶으면 진행자가 끊지 않습니까? 심지어 네. 이것은 공개로 생중계가 되고 있는 발언이 15분을 계속되고 있었다면 저는 당 대표 정도의 그 정치적 감각이라면 끊을 수 있었다고 보고요. 오히려 그런 일방적 주장이 한중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좀 자제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실 수도 있었을 것 같고 그리고 네. 오히려 중국이 해야 할 일, 그러니까 예를 들면 북핵 문제 해결에 좀 적극적으로 나서 달라든지 그런 식의 얘기들을 조금 더 강하게 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그런 게 없었던 것은 대단히 아쉽습니다. 실제로 이재명 대표는 오늘 아침 기자들 질문을 받고 비교적 난처한 듯한 설명을 내놓았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표님 만나신 싱하이밍 대사를 외교부가 초치했는데요. 노력을 기울이라는 우리 야당 대표 또 야당의 노력에 대해서 이런저런 폄훼를 하고 또 비난을 가하는 것은 국정을 책임지는 집권 여당의 태도는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당시 싱하이밍 대사의 좀 발언 수위가 조금 높았다는 평가도 있는데 당시에 좀 문제의식 같은 건 갖지 않으셨었나요? 당연히 중국 정부의 그런 태도들이 마땅치는 않지만 또 우리의 주장을 또 강력하게 제기하는 것이 훨씬 낫다는 생각이 듭니다. 싸우러 간 것은 아니고 관계를 개선하고 대한민국 국익을 좀 더 지켜내기 위해서 공동 협조할 방향들을 찾아내는 것이 더 중요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게 바로 외교입니다. 외교에 있어서는 사전에 모든 발언들을 조율을 했을 가능성이 높은데 전혀 몰랐다는 식으로 좀 대응하는 건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아무래도 이제 여론이 좋지 않다 보니까 저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현장에서 좀 더 건설적 방안을 제시를 하고 한중 관계에 있어서 좀 디테일하게 좀 큰 정치인이라면 좋은 방안들을 제시해 줬으면은 훨씬 더 국민들이 보기에 마땅하고 또 건설적인 대화였다고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예. 그 점이 좀 많이 아쉽네요. 예. 자, 그럼 이제 이렇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제 제가 만약에 싱하이밍 대사 옆에 앉아 있는 이재명 대표다. 그 시청자 여러분도 같이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서면을 꺼내서 읽어 나가는데 한 장, 두 장 석정 넘어갈 때 굉장히 민감한 발언들이 있었습니다. 자, 과연 어땠을까? 과연 나라면 어떤 선택을 했을까? 여러분들 시청자 여러분들의 생각이 좀 맡겨보겠습니다.